네, 봉섭님 오늘 출석 1등 하셨습니다. 은경님, 현명님 어서 오십시오. 어제 바람이 불어가지고 벚꽃이 제법 떨어졌던데 됐나 모르겠네요. 또 지금은 벚꽃이 참 온도도 민감하고 바람에 약한 꽃이라서 그 전에 좀 많이 만끽하셨는지요. 서울은 지금 벚꽃이 한창인데 또 오늘 한번 움직여 봐야 되겠습니다. 문희원님 자주 뵙겠습니다. 계절은 이제 완전히 몸을 입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이러다가 좀 금방 또 여름 오겠죠? 아유, 뭐. 어저께는 갑자기 우리 몇 년 전에 또 밴드가 초등학교 뭐 이런 밴드가 유행했지 않습니까? 그때 몇 년 전에 저도 우리 초등학교 반 친구들을 한번 만나본 적이 있는데 어제 문득 연락이 왔더라고요. 돌이켜보니까 벌써 한 6, 7년이 금세 흘렀더라고요. 참 세월이란 게 참 나이가 들수록 쏜살같이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루하루 알차게 기억 남게 행복하게 만들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랑이님 어서 오시고요. 다시 길성님 자주 뵙겠습니다. 자, 지금 32분인데요. 지금 들어오고 계시니까 34분에 시작할게요. 8시 34분. 오늘은 삼성전자 실적 발표하는 날이라서 그게 초점을 맞추고 우리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시장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초등학교 친구들도 이렇게 그렇지만 사실은 대학교 친구들 대학교 때 어떤가 이런 것도 참 궁금하지 않습니까? 대학교는 불과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건축학개론 보면서 그 남자가 그 수지 역으로 나오는 그분의 얼굴을 나중에 못 알아보는 걸 보고 그건 참 공감이 안 가더라고요. 그렇게 대학교 때 가슴 내린 사랑을 해놓고 그걸 어떻게 기억을 못할지 그거 좀 공감이 안 가던데 대학교 때 그 사람들도 뭐 할까 문득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자, 33분 30초인데요. 3초에 시작하겠습니다. 제이님. 저는 기억력, 세월 얘기입니다. 세월과 기억력. 네, 8시 34분입니다. 하태미 경제TV 개장 전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요, 4월 5일. 대만은 어제 오늘 다 휴장입니다. 어린이날, 뭐 청명절, 뭐 이렇게 휴장이라 그러네요. 우리는 5월 5일이 어린이날인데. 자, 여러분의 참모. 여러분 대신 공부해서 우리 CEO님들이 합리적 판단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방송. 자,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자기 전에 나스닥은 괜찮았거든요. 1%대 상승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 오늘도 막 어느 정도 상승해서 마감하구나 했는데, 웬걸. 네, 보시다시피 어제 한 2시 정도 돼서부터, 네, 쭉 밀려버렸습니다. 보시겠지만 여기가 한 2시 정도 되죠. 1시 정확히 하면 1시 한 40분, 1시 50분 정도 이후로 쭉 밀려버렸네. 야, 이런 거 참 뼈아프죠. 이럴 때는 참 고통스럽습니다. 전강부약 아침에는 한 1%대 상승하다가 네, 이렇게 쭉 밀려서 마이너스 1.4%를 끝나면 네, 한
느낌은 한 3% 하락한 느낌이죠. 그래서 오전장일 때 우리는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눈으로 주식 투자하면 실패할 가능성이 높은 이유가 오전장에 이렇게 쭉 올라가면 또 가는구나 이래가지고요 사게 됩니다. 그랬더니 고점에 잡았는데 막 마이너스로 끝나버리면 와 하루에 막 쭉 밀리면 고통스러운데 어제 미국 시장은 오후장에 밀리면서 야 이 연봉이 이런 연봉 시사하는 바가 크네요. 그동안 참 지난달 중순까지 참 근근히 고비들이 있었는데 그 고비를 이쪽 하던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 이제 엔비디아에서 좀 메모리 반도체 쪽이 주도권을 잡고 분위기를 이끌었는데 야 어제는 이도 저도 안 됐습니다. 지금 좀 부각된 게 저도 좀 말씀을 드리지만 국제유가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중동이 우리가 뭐 늘 중동이 시끄러웠기 때문에 그렇구나 하는데 실제로 중동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분위기가 다르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지 이란의 영사관을 이스라엘이 공격을 해서 그 어떤 핵심 그 이스라엘을 공격 계획을 잡는 핵심 장군들 간부들이 다 폭사를 했습니다. 또 영사관이란 상징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지금 중동 분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도 살벌하다. 국제유가가 작년 10월 20일 한 여태 10월 20일 최고점인데요. 그 이후에 최고점에 올라가고 국제유가가 유가가 이렇게 올라가면요. 어떤 일이 생기죠? 첫째가 뭐 당장 항공주 같은데 안 주겠죠. 제트유가 가격이 올라갈 거니까 항공주는 부정적입니다. 두 번째 이게 인플레에 영향을 주잖아요. 인플레 요인이잖아요. 물가가 버티면 미국에서 월가의 투자들이 기다리는 금리 인하 이게 지금 힘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다들 6월에 지금 금리 인하할 걸 기정사실화 하고 있는데 이렇게 인플레가 요인이 생겨서 버티면 금리 인하가 어려워진다. 뭐 이런 것도 주식시장에 좀 부정적으로 해석해 줄 수 있는. 그래서 지금 좀 우리가 중동 지역이 예전과 다르다. 좀 신경을 좀 써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다들 아팠어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요. 어제 보면 아프네요. 다들 보시면 그래서 통상 우리가 이렇게 큰 연봉이 생기면 일단 주식을 파는 게 맞다. 이거는 좀 확실하네요. 뭐 팔고 일단 보는 그동안 이건 뭐 나빠서 판다기보다 그동안 많이 묻다 이가 올랐기 때문에 좀 자연스럽기도 합니다. 어제 상당히 아프고 AMD 같은 경우에서 어제 많이 빠졌죠. 그래서 AMD도 엔비디아에 이어서 그 GPU 관련해서 굉장히 상승하다가 확실히 꺾이는 연봉들이 나타났어요. 어제는 마이크론도 많이 빠졌어요. 어쩔 수 없이 마이크론도 빠졌고 웨스턴 디지털 랜드 만드는 웨스턴 디지털도 다 밀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시장은 우리 증시에 상당히 지금 심리적으로 부정적으로 작용할 환경이다. 그 다음에 지금 환율도 마찬가지예요. 일본 엔화 지금 막 잔뜩 승이 나가지고 더 올라갈 것 같은. 그래서 엔화 가치가 떨어진다는 달러 강세를 의미하는 거죠. 위안화도 마찬가지. 중국 정부가 위안화 반응하려고 애를 많이 쓰는데 잘 안 되네요. 그래서 우리 원화도 지금 최근에 다시 조금 주춤합니다만은 지금 다들 달러 강세 환경이다. 그래서 증시를 둘러싼 환경은 지난 5개월의 상승을 마무리 짓고 이제 좀 중기 조정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냐. 제가 어제 데일리에서 이미 좀 그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요. 그래서 어제 데일리 제목이 어저께 데일리에서 중기 조정 진입 조짐
보수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장중 속보에는 뭐 일단 조정 진입이라고 저는 봅니다. 또 설사 조정 진입 안 하더라도 이렇게 또 아니면 다시 사면 되죠. 그런데 계속 괜찮을 거라고 해서 가만히 있다가 당하면 크게 아프죠. 자, 그래서 자,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역시 어제도 전강후약을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 근거가 그냥 제 느낌이 그렇습니다가 아니라 이미 그 전에 삼성전자에 대한 집중도가 강해지니까 이게 더 많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락 종목 수가 급격히 증가하는 현상이 이미 나타났다. 이 과학적이잖아요. 이걸 근거로 볼 때 어제도 또 어제 같은 경우는 마이크론 웨스턴 디지털이 또 신고가 행진을 했기 때문에 어제도 당연히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외국인 매수가 집중돼서 거의 똑같아요. 집중돼서 그렇다면 당연히 하락 종목수가 늘 수밖에 없는. 제 개장 초반에는 괜찮았어요. 개장 초반에는 막 유가증권 시장, 코스닥 시장, 코스닥에는 개장 초반에 900개 이상, 개장 초에는 상승률 900개 이상 되고 이랬었는데 가면 갈수록 점점 하락 종목이 많아지더니 결국 하락 종목이 더 많아졌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어제는 지수는 올랐지만 올란 게 아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막판에 외국인들이 양시장에 사주면서 그나마 하락 종목을 줄인 거예요. 어제 2시 넘어서까지도 코스닥 시장 하락 종목 900개 이상 되고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이런 이유가 집중 현상이다. 그렇게 보면 오늘이 또 외통수네요. 지금 오늘 삼성전자 실적이 발표될 건데 지금 시장 전망은 매출은 한 7조 2천억 정도. 그러면 작년 대비 한 13%. 영업이익은 5조 5천억.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755% 정도 증가할 것 같다. 이게 시장의 예상인데 지금 삼성전자 실적이 부정적으로 나올 일은 없습니다. 또 중요한 게 지나간 1분기 실적보다 앞으로의 전망인데요. 삼성전자 지금 독을 났지 않습니까? 첫째 HBM에 대해서도 센 얘기 하겠죠. 우리는 12단도 만들었고 앞으로 시장을 점유율을 늘리겠다 막 좋은 얘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업황이 제가 이미 말씀드렸지만 디램은 물론이고 낸드도 상당히 지금 호조 요인입니다. 지금 나오는 얘기는 최근에 기업용 엔터프라이즈 우리가 SSD라고 하죠. SSD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라는 거는 저장 장치입니다. 저장 장치. 옛날에 우리 HDD하고 같은 개념입니다. 요즘은 HDD 안 쓰죠. SSD 요게 어제 제가 자세히 좀 설명을 드렸지만 지금까지 AI 서버 데이터 센터들이 투자를 급격히 이거 엄청 비싸죠. 한 5, 6억 합니다. 하나에 서버 하나당. 근데 기존의 서버 기업용 서버 이런 것들은 한 7, 8천만 원 합니다. 그러니까 AI 서버에 돈을 많이 들이니까 기존의 서버에 투자가 줄어들죠. 그럼 그 속에서 SSD가 제일 저장 장치가 제일 손실을 많이 보죠. 예를 들죠. 전에는 기존의 서버 7대 할 거를 AI 서버 한 대로 가버리면 당장은 급하니까 이 기존의 서버 정수를 밀어버리면 그 낸더 수요가 7배에서 7분의 1로 쪼그라드는 거랑 마찬가지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기업 어느 정도 AI 서버도 어느 정도 갖추다 보니까 기존 서버 수도 늘린다. 그래서 낸더도 좋다 하면서 제가 이미 낸더에 대해서는 제가 다 여러분께 분석 자료 이게 전부 다 제가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이거 3월 17일 날 지난달 중순에 이미 분석 자료를 내서 그래서 뭐다? TCK, TSE. 자, 그래 TCK 같은 경우는 볼까요? TCK 3월 제가 17일 자료 만들었잖아요. 3월 17일 요때 일요일이군요. 제가 주말에 그 자료를 만들었거든요. 일요일. 그다음 원래부터 조금 어떤 이후에 지난달 3월
네, 한참 쭉 올라가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지금 여러분들 느끼시죠? 지식이 매우 중요하다. 지금 나오는 얘기 보면 뭐 기술도 복잡하고 복잡하죠. 지금은 차트나 보고 그런 투자자들은 이제는 더 이상 존재할 수 없는 지식이 필요한 그런 작자인데요. 이런 지식이 있으면 만약에 제 분석자를 보고 한 이 정도에 그래 주당 안 올랐네 바닥권이군 해서 사셨다면 좋은 수익을 올릴 수도 있었을 것 같고 DSA도 마찬가지예요. DSA 어제 세게 올랐죠. 최근에 보니까 일부 인기 있는 유튜브, 저도 참 좋아하는 유튜브인데 엊그제 DSA가 뭐 앞으로 좀 낸드 때문에 좋아질 것 같습니다 하고 영상을 만들었더라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런 기업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주가에 횡보하거나 순간적으로 빠지거나 이러면 네, 흔들립니다. 네, 장인 코끼리 만지니까요. 근데 만약에 화 대표가 저런 분석 자료 보니까 앞으로 장사가 잘 될 것 같네? 그러면 빠져서 고맙다 하면서 살 수 있겠죠. 참 주식 투자라거든요. 기업에 대한 지식이 참 중요하다. 당연한 얘기지만요. 그래서 저도 한 번씩 여러분 댓글 올라올 때 주가 빠지면 뭐 악재 있나요? 이런 질문이 있을 볼 때 제가 제일 맥이 빠집니다. 이런 분 주식 투자 하시면 안 되는데 그런 분은 주식 투자 하시면요 거의 실패를 합니다. 그래서 막연한 구체적으로 공부를 해서 부정적입니다. 주가 빠질 때만 주가가 막 주식이 올라갔다 빠졌다는 게 주가인데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심지어는 그 말씀도 드렸죠. 이때 지난번 할 때 DSE가 요날 54,000주 기관이 팔면서 3월 25일 날 요날이었을 거야. DSE가 요날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제가 방송 때 좀 부적합한 말이지만 이 판기관 돌았나? 그 얘기도 잠시 제가 했었죠. 제가 상식적으로는 제가 본던 매니저면 이런 거 파는 매니저 있으면 야 시발스 내라 아니면 야 그만둬라 고마해라 그건 안 되겠다. 제 같으면 이랬을 건데 뭐 이 사정이 있었겠죠. 뭐 펀드가 만기가 됐든지 어쨌거나. 자 그래서 주식 어제 그래서 기관이 샀네요 드디어. 그래서 그런 말씀도 드렸죠. DSE 이런 종목은 펀드 매니저들 잘 모르고 아주 어려운 종목이다. 특히 이 회사가 낸드 비중이 높다. 이런 거는 정말 어려운 영역이다. 시장에 알려지는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런 말씀들은 정확하죠. 네, 그래서 그만큼 이제는 알아야 주식 투자라는 사업을 할 수 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저는 여러분께 이런 거를 여러분께 알려드리는 거지. 제가 유튜브 선동하는 그런 유튜버들처럼 뭐 팔고 뭐 사세요. 전망까지 걸고 사세요. 미순에 사세요. 저는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거를 원하시는 우리 애청자님 있으시면 애청자님 없으시고 혹시 그런 생각을 가진 투자자 있으시면 다른 방송 보시는 게 낫습니다. 저는 이렇게 기업 내용만 좀 어렵지만 쉽게 알려드리려고 노력하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지금 양시장이 결국 유가증권 시장,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유가증권 시장의 시총 1, 2위 종목이다 보니까 시장에 영향을 주죠. 작년에 8월 이때는 어땠습니까?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코스닥의 시총 1, 2위들이 날뛰니까 코스닥이 엄청 왜곡 현상이 벌어졌듯이 지금은 유가증권 시장이 벌어져서 코스닥은 이미 제가 요날 이미 맛이 갔다. 20일 깨고 내려가서 어제는 반등도 힘겨워하는 모습이 어제 반등할 날인데 반등도 힘겨운데 유가증권 시장 아주 멀쩡합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유가증권 시장도 체감은 이미 내려와 있어요. 하락 종목이 훨씬 많고 한데 어쨌거나 이런 왜곡이 발생하고 있고 장중 흐름도 그렇습니다. 지수는 유가증권 시장 시총 1, 2위 종목 어제 하이닉스 많이 올랐잖아요. 그쪽에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면서 짱짱하니까 지수가 버티는데 코스닥은 오전에 고점하고 흐물흐물 제가 정강구역 조심하라 그랬죠. 이런 시장에 양극화, 차별화, 왜곡 이런 게 발생하고 있다.
있습니다. 근데 더 심화될 게 코스닥 시가총액 1, 2위가 에코프로면 에코프로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원래 가장 어려울 종목 중에 하나가 에코프로 비행가 에코프로입니다. 이렇게 특정 비즈니스에 너무 과도한 투자를 한 회사들, 지금 SK 그룹도 지금 막 전반적인 점검을 받는 상황이거든요. 그 다음에 지금 또 그 투자도 그렇고, 근데 지금 업황이 굉장히 여러분 우리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낮아지고 있어요. 어제 포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신형 SUV 생산을 25년에서 27년으로 연기한다. 어허, 전기차입니다. 전기차. 그러면서 한 말이 있어요. 지금은 하이브리드에 초점 맞추겠다. 사실 하이브리드 자료는 제가 한 달 전에 하이브리드 전성시대라는 그 업종 테마부서 리포트를 지금 만들고 있는데 제가 게으르기도 하고 다른 데 치워가지고 마무리를 못했거든요. 하이브리드 전성시대라는, 제가 이 얘기는 이미 많이 들었죠. 한 달, 두 달 전부터 계속 드리고 있는데 지금 이게 상황입니다. 하이브리드에 초점을 맞추기에 전기차 생산을 연기한다. 네, 그래서 제가 한 달 전부터 그런 얘기 했죠. 옛날에 폴리실리콘 비극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미국의 고 부통령이 뭐 신재생 에너지 부르짖으면서 그때도 미래에서 또 막 엄청 난리를 폈죠. 그래, 폴리실리콘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때 신재생 에너지 바람을 미래셋이 막 만들었는데 그 폴리실리콘이 결국 업체들이 대부분 다 망했잖아요. 그때는 막 세상이 무슨 신재생 태양광 시대로 완전, 물론 이후에 태양광 설치가 많이 늘었습니다. 하지만 가격이 폭락해가지고요. 엄청나게. 지금 전기차도 앞으로 1, 2년 사이에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서 어쩌면 생존의 게임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 에코프로 등등 제가 특히 영업이익률에 대한 동박, 양극재 이런 거 아주 위험하다 그랬죠. 그래서 이런 거를 객관적으로 공부를 하지 않고 지식이 부족한 선동가들이 2차 전지를 계속 좋은 듯이 보여지는데 참, 그래서 제가 그걸 바로 잡아 드리려고 이런 말씀 자꾸 드립니다. 하이브리드가 제 얘기가 아니고 포드가 어제 한 얘기예요. 자, 그렇습니다. 이렇게 판이 돌아가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소부장도 마찬가지예요. 소부장도 제가 그런 말씀 좀 드렸어요. 최근에 테스가 올라가면서 야, 이거는 좀 끝물입니다. 테스가 최근에 주가가 좀 오르는데요. 우리가 그 테마가 끝물인 거는 어떻게 느끼냐면요. 억지해서 막 1등주, 2등주 막 올라가다 보면 나중에 꼴등주들도 올라가잖아요. 그때가 테스가 기업이 나쁘다는 게 아니야. 테스가 올라가는 논리가 제가 볼 때는 이건 좀 억지다. 논리적으로 비약이다. 근데 어쨌거나 다른 것들이 올라가니까 뒤따라 올라가기는 결국 올라가는데 이런 것들이 거물조짐인데, 오늘 제가 또 하는 게 HB 테크놀로지 요즘 추천을 하더라고요. 좀 일부 인기 있는 유튜버, 제가 좋아하는 유튜버도 HB 테크놀로지 추천하길래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종목 하나 해보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전반적인 지식은 뛰어나나 개별 기업에 대한 지식은 부족하구나. 자, 요것도 LGB 테크놀로지가 요게 지금 유리기판 관련주로 요즘 부각을 시키더라고요. 오늘 일부 정보사 리포트도 나왔어요. 그런 친구들은 감각이 없는 친구죠. 그래서 요런 게 올라가면 거물입니다. 요때 고점 잡으면요 고생 빠가지 하는 거죠. 이런 종목은 아무리 유리기판 할아버지라 하더라도 우리 애청자님은 가실 필요가 없다. 왜? 우리는 1, 2등주 위주로만 하지. 이런 꼴등주 잡았다가, 꼴등주의 특징은 뭐죠? 네, 맨 뒤에 오르고 맨 먼저 빠집니다. 그래서 기업 내용 HB 테크놀로지는요, 제가 한 번도 뭐 언급하지도 않지 않습니까? 자본금도 크고 엉덩이도 무겁고. 네. 근데 물론 OLED 검사 장비 쪽에는 꽤 알아주는, 업계에서는 꽤 알아주는 회사입니다. 근데 주식으로 매력은 없다. 근데 이런 것들이 움직이는 거 보니까
서부장도 제가 볼 때는 거의 이제 단기적으로 끝물이 오는구나. 자, 전반적으로 이런 것들을 느끼면서 아, 시장이 이제 좀 꺾일 조짐이구나. 이런 느낌을 제가 느낍니다. 그래서 억지도 논리가 난무하는데요. 자, 그런데 요즘 시장을 움직이는 걸 요즘 보면은 좀 나쁜 마음을 먹으면 기자라든지 애널리스트라든지 뭐 SNS에 영향을 미치는 인기 유튜브라든지 다들 양심껏 잘 하시리라 봅니다만 나쁜 마음을 먹는다면 참 해먹기는 좋겠구나. 왜 이렇게 뭔가 저러고 나면 아주 민감하게 시장이 깜짝깜짝 반응을 해주니까요. 여러분 느끼시지만 지금 외국인은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건 뭐 그렇고요. 애널리스트는 어쩌면 당연한 본업을 하고 있죠. 애널리스트는 좀 실적 호전 쪽 얘기입니다. IFM이나 SC. 원익 IPS는 실적 호전과 함께 신장비. 네, 조금 원익 IPS가 오르는 거 보면 저도 이것도 건물 조짐이다 느끼는데 좀 논리적으로 비약입니다. GST 요거는 액침 냉각인데요. 요거는 실적보다 요것도 기술에 가다한 거죠. 삼화전기는 실직 뒤늦게 AI주로 또 부각시키고 있는데 어쨌거나 이런 부분들. 그 다음 프로그램 이게 제가 요즘은 뜬금포 아닙니까? 뜬금없이 매일 종목이 바뀌어. 어제는 하나 마이크론 어제 한 700원 넘게 들어왔죠. 왜 들어왔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이 있으면 갑자기 있다가 네 갑자기 조용히 있다가 푹 튀어오르는 거죠. 이유 밑도 끝도 없습니다. 이유도 없습니다. 뭐 오르고 나면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죠. 근데 그건 버스 지나 약 사후 약방문에 해당하는 얘기고 어제 이오테크닉스도 뜬금포였고요. 그다음에 요즘은 기자분들도 감각 있는 주식 좀 아는 기자는 돈 벌기 쉽겠어요. 만약에 나쁜 마음을 먹는다면 피러픽스 이것도 글라스 기판 관련주로 부각을 시키고 있는데 논리적 비약이기는 하지만 어쨌거나 뭐 그 구멍을 뚫는 장비로 뭐 된다 하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우리가 주식 투자는요 좀 낙관적인 부분들이 성공한다 말씀드리는 게 이럴 수 있어요. 피러픽스 단점이 많은 회사예요. 그래서 이 글라스 기판이 나오면 글라스 기판이 이게 정말 상용화 되려면 한 2030년 돼야 되고 한 2026년 정도부터 본격화되는 거 아직 먼 얘기야. 자, 그럼 이런 시세 못 먹는 거죠. 주식은 뭐다? 네, 미래의 가치를 현재하는 게 주가기도 하고 꿈을 항상 낙관적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 근거가 합리적이면 낙관적으로 일단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는 이게 실체가 있냐 없냐 얼마나 매출이 나냐 이건 나중에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그 주식 투자를 우리 투자 CEO님들 중에 만약에 항상 좀 비관적으로 접근하는 습관이 있으면 빨리 버리시든지 주식 투자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계속 부정적으로 먼저 접근하시면요 주식 못 삽니다. 그리고 나서 하다가 언제 사느냐 요때 사는 거죠. 실컷 초기에 그냥 이런 얘기 듣고 이런 예술이 나왔을 때 여기에서 아이고 뭐 안 되면 뭐 한 5% 빠지면 손절매 하지만 하는 마음으로 뭐 스토리는 되네 시장 불이 들려가든지 아니면 근데 이때 못 들어가시다가 뒤늦게 이렇게 사신다니까요. 그래서 항상 주식 투자는 낙관적으로 생각하실 긍정적으로 접근하시고요. 그 다음에 냉철한 잣대는 이후에 되려고 하는 게 좋겠다. 그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또 시장은 그런 힘들이 주가를 유지하고 있고 요즘 SNS 유튜버들 최근에 앵캠 같은 게 이게 참 좀 안타깝습니다. 이런 것들 보면 좀 이따 개장 후에 제가 또 자세히 말씀을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초